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낙원 내챈 아시죠? 콘서트 가시고 또 임영웅 씨 끝까지 응원하시려면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임영웅 씨의 노래 Do or Die가 들린다고 하고요. 놀라운 토요일을 비롯해서 방송에 출연한 것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얄미운가요? 임영웅 씨가 놀라운 토요일과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임영웅 씨가 B드라마 출연자 중에서 화제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제성을 분석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SNS에 언급이 됐다든가 커뮤니티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주는 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임영웅 씨가 B드라마 출연자 중에서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점유율이 1.95%였는데요. 요즘에 그 수우파 시즌2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데 이 춤추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화제성이 높아요. 거기 출연자였던 원밀리언, 화사, 궤도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와이스 지효 씨가 임영웅 씨가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와이스 지효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드라마 20개, B드라마 170개. 드라마하고 B드라마는 아예 후보군이 다르네요. B드라마 170개를 대상으로 뉴스 기사, 그리고 블로그나 커뮤니티,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화제성 점수를 집계를 합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10월 9일 날 신곡인 Do or Die를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발매와 함께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SBS의 미운 우리 새끼, 놀라운 토요일, 음악방송인 M 카운트다운, MBC의 쇼 음악 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미운 우리 새끼 출연했을 때 최고 시청률 경신했죠. 그 다음에 2049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M 카운트다운, 쇼 음악 중심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0.6%포인트, 쇼 음악 중심은 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은 그 전 회차 방송분의 2배 이상의 시청률을 임영웅 씨가 만들어냈는데요. 사실은 TVN의 놀라운 토요일에 이 시청자 숫자가 2배가 늘었다는 거는 시청자의 그 시청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없던 시청자를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방송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OTT 서비스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는 뭐 그 정도였다면 OTT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다시 보기가 굉장히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시청률이 계속 내려갑니다. 쇼 음악 중심 시청률이 1%인데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거잖아요. 어쨌든 공중파인데. 그런데 놀라운 토요일에서 시청률이 2배가 끌어올렸다는 건 너무 놀랍고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Do or Die가 그 SBS에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SBS 인기가요에 임영웅 씨가 블랙웅으로 출연을 해서 아주 멋진 영상을 보여줬는데 스브스 K-팝과 인기가요 콜라보 그 채널에 안방 1열 풀캠 4K 임영웅 Do or Die 그리고 SBS 인기가요 2023년 10월 15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영웅 씨가 Do or Die로 출연한 무대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바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얼마나 놀라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SBS 인기가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거는 직캠이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 보는 영상을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M 카운트다운도 그랬고 지금 SBS의 인기가요도 그 직캠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직캠 동영상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하루 만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SBS 인기가요 게시판에 컴백 임영웅 Do or Die 인가 혼마
그러니까 인기가요의 홈마스터라는 거죠. 홈마라고 해서 이렇게 팬들 중에 큰 이렇게 렌즈 큰 거 갖고 오셔서 팬들 중에 정말 희귀 사진 건져주는 분들을 홈마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10월 16일 오후에 인가 홈마라 그래서 현장 포토를 올려줬어요. 질도 너무 좋고 사진 와 진짜 끝내주네요. 예.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현장 포토 미션이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19일 목요일까지 게시물 조회수가 100만 건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임영웅 씨의 공개한 적이 없는 로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사진 밑에 인기가요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네, 베스트 포토를 추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인기가요 트위터에도 가도 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사진 질이 화소수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화질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SBS 인기가요에 출연했던 임영웅 씨의 표정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처음 할 때 카메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 컨택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역시 임영웅 씨 아주 노련하게 아이돌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진도 저장하셔서 개인 소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셔서 많이 보시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인기가요 출연 임영웅 씨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53 줌바스의 유튜브에서 14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굉장히 반갑게 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에 이제 이 곡이 나오고 나서부터 14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거기에다가 함께 해줬던 차리 작사가님이죠. 임영웅 씨랑 같이 공동 작사를 했던 작사가님과 그 다음에 함께 작곡을 했던 지미 버니와 그리고 에브뉴 52 이렇게 작곡가들에게 축하한다 메시지를 올렸는데 1등으로 댓글 단 사람은 지미 버니입니다. 지금 네, 임영웅 씨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고 있는데요. 지미 버니가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싱글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의 두월다이를 지난번에도 이렇게 축하한 바 있었는데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요. 소은히어로님이 계시는데요. 소은히어로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진짜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앵커리님 재밌는 영상의 장면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슈퍼러브 150만 유튜버가 근본 투어란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 편이 박지성 선수가 교토 홈 경기에 초청받은 영상이었는데요. 중간에 영웅님 이야기를 바밤바라고 하는 유튜버님이 하셔서 그걸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교토 축구장에 관중이 평균 10,000명 정도 오는데 이날 박지성 레전드를 보기 위해서 15,000명이 왔어요. 이 구장 최고는 18,000명이었는데 진행하던 유튜버가 이건 임영웅 효과라고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교토의 임영웅이라고 박지성 선수에게 언급하는 대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지성 레전드에게 축구계에서 신이잖아요. 슈퍼러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 박지성 선수 얘기를 하면서 교토의 임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게다가 축구 선수들 얘기잖아요. 슈퍼러브는 15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이고 2시간에 20만 명이 보는 채널의 진행자가 임영웅님을 평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번에 밝혔네요. 제가 20년 전부터 박지성 선수의 끈기와 성실과 착함에 최고 선수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영상을 찾아보는데 남편분이 박지성 선수 경기만 결혼식에 그렇게 모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보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의 모든 면을 참 좋게 보셨나 봐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 영상을 보다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임영웅 님의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공유합니다. 어디서든 영웅님 이야기가 나오면 좋네요. 박지성 선수처럼 영웅님도 제가 좋아하는 근본이 비슷해서 그냥 좋습니다. 축구라는 공통점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남자 젊은 팬도 더 많이 늘어나면 영웅님이 더 신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이 영상을 임영웅 씨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슈퍼러브라고 하는 채널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우선은 이번 영상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은 해외 축구의 아버지인 박지성 선수가 첫 번째 프로 구단으로 교토상가 FC가 첫 번째 구단이었답니다. 아인트호벤만 기억했고 맨유만 기억했지, 저는 박지성 선수의 첫 구단이 일본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토상가 FC의 박지성 선수가 첫 번째 구단이었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갔을 때 강등된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팀을 역사상 처음으로 1왕배 결승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계약이 만료가 됐대요. 결승전을 앞두고. 그런데 결승전에 박지성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동점골,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쿄상가 FC의 구단주였던 이나모리 갓주오 회장이 어딜 가든, 아인트호벤으로 갔는데 어딜 가든 응원하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달라.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토상가 FC의 박지성 선수는 레전드이자 거기에 이명웅 씨인 거예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있었으니까 박지성 선수가 언어를 되게 잘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언어 공부를 했냐고 하니까 그냥 일본어 첫걸음 이런 책 사가지고 혼자, 말을 못하니까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나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나면 그걸 들고 편의점을 간대요. 공부를 좀 하고 나면 편의점을 가서 계산할 때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난답니다. 뭐라 그랬지? 분명히 내가 아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편의점을 갔는데도 말을 하면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아는 말인데도 계속 들어야 들렸대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부딪혀야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외국어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박지성 선수가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도 막 말 걸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빨리 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박지성 선수의 경우에는 계속 부딪혀서 일본어를 했다는 노하우가 얘기가 됐고요. 이 슈퍼러브에서 이제 교토 외곽에 있는 경기장을 갔는데 현지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고 경기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토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 교토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토가 이 경주처럼 아주 오래된 도시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사의 도시인 교토의 특징을 살려서 이 경기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상가 스타디움 바이 교세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실 교세라 회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여기 뛰었을 때는 공설운동장이었대요. 한쪽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진짜 옛날 공설운동장 느낌의 홈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 천지가 개벽한 상황인 거죠. 20년 만에. 그리고 이 교토상가 FC의 골키퍼가 구성윤 선수인데 우리나라 선수였어요. 굉장히 잘하고 구성윤 선수를 응원하는 그 플래카드도 보이더라고요. J리그가 한국인 골키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교토상가 FC 전 사장도 와서 박지성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 박지성 선수가 아시아 넘버원 선수가 되어줬다는 거.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나타났다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1왕배에 출전해서 우승을 이끌었을 때 박지성 선수가 그 아인트호벤으로 가기로 PSV 행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여서 계약은 12월 31일 날 끝났는데 결승전이 1월 달에 열린 거예요. 계약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결승전을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토상가 FC에서도 박지성 선수도 결승전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2부에서 막 올라와서 승격 시즌이었던 교토상가가 이 결승까지 갈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고 1왕배에서 간사이 지방이 우승한 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단의 레전드를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라는 언론에서 다뤘는데 교토상가 FC 레전드로 박지성 선수가 선정이 됐고 이 유튜버인 바밤바 씨가 우승수당을 받았냐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아마 받았겠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죠.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 굉장히 유명한 경영의 신인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달라.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와도 받아주겠다. 이런 가슴 뭉클한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끝내는 여기 와서 은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떨리지 않냐 그러니까 전 직장 오는 건데 뭐 떨리냐고 얘기를 했어. 박지성 선수가 이제 경기장으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임영웅 씨가 서울FC 시축했을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들어오고 시축하려고 임영웅 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캡틴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축구 하나에 올인했던 시절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와서 이제 멘트를 해요. 박지성 선수가. 근데 팬들이 기립박수를 하고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예의를 표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마스코트 쓰고 있는 분이 박지성 선수가 들어오니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토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좋은 추억이 생각이 난다. 잊지 못할 클럽이다. 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교토의 영웅 박지성 언제나 사랑해요. 이 영웅이란 보라색 글자가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교토의 영웅 박지성 언제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유튜버인 바밤바 씨가 교토 시절에 개인 응원가까지 팬들이 불러주니까 막 너무 뭐라 그럴까 감격한 거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너무 일본어가 생각 안 날까봐 좀 긴장했지 괜찮다고. 근데 이날 관객 수가 아까 이제 소은 히어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00명이 왔는데 원래는 10,000명 정도 조금 넘게 오는데 박지성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 최고 많이 관객이 왔던 게 18,000명이었는데 그때 강등 싸움할 때 최고 관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밤바라는 유튜버께서 약간 임영웅 효과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꿋꿋하게 교토의 임영웅이라고. 그리고 뒤에 자막이 진짜 재밌습니다. 히어로박 환영하는 관중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겼어요. 자막이 박지성 버프로 승리한 교토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뿌듯하고 뭉클하고. 근데 박지성 선수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나름 뿌듯하고 뭉클하고 그런데 나는 나쁘지 않은 선수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밤바님은 이제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응원하던 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덕분에 이 유튜버님을 좋아하는 시청자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린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혹시 임영웅 씨도 보지 않을까요? 축구 유튜버 채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임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과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많은 축구인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은 히어로님이 말씀하신 게 2시간에 20만 명이 보는 채널의 진행자가 임영웅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번에 밝혔네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 슈퍼러브의 박지성 선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럼 이걸 보는 젊은 남자 축구 팬들이 또 임영웅 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와, 임영웅 씨의 영향력 이렇게까지 보는 내내 참 뿌듯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